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이 던진 한 줄의 폭탄 선언 때문이죠. 제미나이 3.0 엔비디아 GPU 하나도 안 쓰고 만들었습니다. 이 발표 직후 국내 증시에서 특정 섹터가 폭발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구글이 칩한다는데 왜 유리기판이 날아가?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한 달간 숨고르기 하던 AI 반도체 랠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 모르는, 하지만 곧 뉴스 일면을 장식하게 될 기술 혁명이 숨어 있는 꼴이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또 호들갑 아니야? 근데 직접 자료를 파보고 업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더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투자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감자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이 2024년 4분기부터 리포트 쏟아내고 있는 그 키워드 PLP 유리기판 말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참 기묘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공급은 꿈쩍도 안 하죠.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정가 5천만 원인데 중국 암시장에서는 1억, 2억 불러도 못 구하는 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TSMC 전공정은 오히려 여유 있어요. 진짜 문제는 후공정입니다. 웨이퍼 자르고 패키징하는 그 단계에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수요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기 고성능 F12GA 기판 2027년까지 완판이라고 합니다. 2027년까지요. 지금이 2024년 말인데 말이죠. 2년 반 후 물량까지 이미 동났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같은 기판 기업들이 올해만 300%, 500% 날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 때린다고 해도 수요를 못 채운다는 게 업계 중론이죠. 전문가들이 임모아 말합니다. 현재 방식으론 답 없다. 제조 혁신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PLP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웨이퍼 레벨 대비 생산성 5배에서 6.5배. 이론상으로 완벽하죠. 근데 10년 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편도 문제입니다. PLP는 큰 플라스틱 패널 위에서 작업하는데 크다 보니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지면 그 위에 미세한 회로 정밀하게 못 그려요. 수율이 90%밖에 안 나옵니다. 웨이퍼 공정 99.9% 수율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치죠. 그래서 네페스 같은 선행 투자 기업들은 수천억 적자 보며 무너졌습니다. 소부장 기업들도 PLP는 돈 안 된다며 등 돌렸죠. 하지만 2024년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리기판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로 패널 만들면 안 휘어집니다. 평탄도 확보됩니다. 그럼 수율 급상승하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이 수천조 달러, 우리 돈 수경원 규모로 커지면서 소부장 기업들이 다시 뛰어들 명분이 생긴 겁니다. TSMC는 엔비디아랑 2027년 PLP 본격 가동 계획 세워놨습니다. 구글과 브로드컴 같은 후발주자들은 엔비디아 추격하려고 PLP 유리기판에 사활 걸고 있는 꼴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PLP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실패했지만 기술 자체는 TSMC보다 앞서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유리기판입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강국입니다. 유리 가공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반도체 메모리 1위, 배터리에서 LG와 삼성글로벌 선두입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반도체 장비에 대규모 투자 쏟아붓고 있고 국내 중소장비 기업들이 PLPC 제품을 글로벌 오사트에 납품하기 시작했죠. 해외에선 이미 이 흐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잘 모릅니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셈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PLP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할 수밖에 없는지. 둘째, 어떤 기업들이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
셋째,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AI 반도체 공급에서 가장 큰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파운드리 전공정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전공정은 지금 여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후공정이죠. 웨이퍼에 회로 새기는 전공정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자르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특히 2.5D 첨단 패키징이 심각한 병목 현상 보이고 있는 꼴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애걸복걸하면서 AI 반도체 달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더 못 만드는 거죠. TSMC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 문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PLP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형 웨이퍼에서 반도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형 웨이퍼는 태생적으로 가장자리 부분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둥근 웨이퍼에서 네모난 칩 잘라내니까 가장자리는 못 쓰는 거죠. PLP는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원형 웨이퍼 아니라 대형 직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부분 없어지죠. 생산성이 웨이퍼 레벨 대비 최소 5배 이상 향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칩과 패널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2.5D 패키징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생산성 향상 넘어서 제조 방식 자체의 혁신입니다. 그럼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냐고요? 여기에 기술적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PLP 패키징 상용화했어요. 하지만 성공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TSMC의 2.5D 패키징이 금방 한계 부딪힐 거라 판단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차세대 기술인 PLP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5D 패키징은 1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꼴이죠. 삼성전자 PLP는 기대했던 성능 안 나왔습니다. 수율도 낮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웨어러블 기기 정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고급 엑시노스 AP에도 아직 적용 못하고 있을 정도죠. 왜 PLP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평탄도입니다. PLP에 사용되는 패널이 플라스틱 PCB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지면 그 위에 미세한 회로 정확하게 형성할 수가 없어요. 현재 PLP 기술 수율이 90% 정도인데 이게 높아 보이시나요? 현재 웨이퍼 레벨 어려운 후공 정도 수율이 99.999%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죠. 그에 비하면 PLP의 90%는 턱없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죠. 플라스틱 PCB 패널이 휘어지는 게 문제였다면 유리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는 평탄도가 뛰어납니다. 안 휘어지죠? 이렇게 평탄도 확보되면 그 위에 정밀한 회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과 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PLP가 성능도 안 나오고 시장도 작아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투자 안 했습니다. 투자해봤자 돈 안 됐으니까요. 실제로 네페스 계열사든 PLP에 투자했다가 수천억 원 적자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 하나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중국 암시장에서는 1억, 2억 주고도 사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반도체 제조사들은 어떤 비용도 감수할 수 있는 꼴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수천조 달러, 우리 돈 수경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시장이라면 소부장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매체의 한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당연히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급등 신호들, 대장주들의 미묘한 흐름 변화, 갑자기 터지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고정해둔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설명란 최상단과 댓글 고정란에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타이밍이 전부인 시장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PLP와 유리기판의 결합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성능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로를 더 미세하게 새기는 것, 또 하나는 칩을 여러 개 쌓거나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회로 더 미세하게 새기는 건 이미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칩 쌓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쌓으면 HBM 되고 시스템 반도체 쌓으면 3D 패키징 되는 겁니다. 그런데 3D 패키징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나온 게 대면적 패키징이죠. 하나의 큰 기판 위에 여러 개 AI 반도체 칩 탑재하고 이들을 2.5D 패키징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여러 개 HBM 함께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하나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웨이퍼 레벨에서는 불가능해요. 웨이퍼가 너무 작으니까요. PLP로 가야만 가능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PLP 같은 대량 생산 방식 필요 없었죠. 하지만 AI 반도체는 다릅니다. 수요가 폭발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PLP가 지금 이 시점에 부각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TSMC는 이미 엔비디아 비롯한 AI 반도체 업체들과 2027년 PLP 활용한 AI 반도체 제조 계획 세워뒀습니다. 2027년이면 불과 2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구글이나 브로드컴 같은 후발주자들은 엔비디아 추격하려고 이런 유리기판 PLP 같은 첨단 기술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PLP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성공 못했지만 기술 자체는 TSMC보다 앞서 있죠. 이제 필요한 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만 확보하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역전의 기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PLP 유리기판 상용화되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재편됩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중심으로 짜여있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이 패널 레벨로 전환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닙니다. 장비부터 소재 부품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해요. 웨이퍼용 장비는 PLP에 못 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선점 효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특정 업체 장비나 소재 채택되면 쉽게 안 바꾸거든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변수가 많습니다. 한번 세팅한 거 바꾸면 수율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장비와 소재 계속 쓰려고 하죠. 선점한 기업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먼저 한화비전입니다. 하나그룹이 최근 방산사업과 함께 반도체 사업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비전과 하나세미텍이 그 중심에 있죠. 하나비전은 최근 600mm 대면적 고속 고정밀 플립칩 본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PLP에서 대형 패널 위에 웨이퍼 올릴 때 필요한 본딩 장비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 대비 생산성이 6.5배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PCB 선폭 미세화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했다고 하네요. 원래 하나세미텍 TC 본더 실적이 3분기 반영될 예정이었는데 4분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조정 받았죠.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비전은 미래차 첨단 패키징 장비에서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 이어 PLP 본더까지 라인업 갖추게 되면서 첨단 패키징 장비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음은 IST입니다. IST는 SK 하이닉스와 차세대 증착 장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차세대 HBM6에 들어갈 풋클리너 세정 장비 개발했죠. 세정 장비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미세한 오염물질 하나만 남아있어도 칩 전체가 불량될 수 있으니까요. IST는 이 풋클리너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PLP 패키징에 도입할 수 있는 풋클리너 개발했습니다. 600mm 대면적 대응 가능한 기술도 확보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유리기판 시장 진입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글로벌 선두권 OSAT 업체들의 PLP 장비 시제품 납품하고 있다고 하네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리기판 시장 관련 매출 기대감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 기업들 실적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수주받고 장비 제작하고 납품하고 검수받고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PLP 유리기판 관련 수주받기 시작했다면 실제 매출은 내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쯤부터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타임렉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사업 방향성과 수주 상황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PLP 유리기판 시장 본격화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죠. 지금은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서 AI 반도체 하나에 5천만 원씩 하지만 PLP 상용화되고 생산량 늘어나면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내려가면 수요 폭발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격 절반만 떨어져도 구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배로 늘어나죠. 그러면 시장 전체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개당 가격은 떨어지지만 판매량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니까요. 이게 바로 AI 대확산 시나리오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가 2027년 목표로 PLP 도입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폭발력으로 키우려는 거죠.